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 집 세 자매가 모두 한국 남자랑 결혼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러시아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우리 자매들. 어쩌다 이렇게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된 걸까요? 첫째 언니는 벌써 몇 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고 둘째 언니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죠. 그럼 저는요? 막내 나디아, 사실 속으로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언니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 한국 남자랑 결혼 안 해. 러시아 남자가 훨씬 멋있고 한국 남자는 뭐가 그렇게 특별해? 엄마가 가끔 농담처럼 너도 언니들처럼 한국 남자랑 결혼하겠지?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절대 그런 일 없어.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모든 이야기는 작년 겨울 둘째 언니 결혼식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되면서 시작됐어요. 사실 저는 결혼식만 보고 바로 돌아갈 생각이었죠. 난 관광도 필요 없고 결혼식만 참석하고 바로 떠날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는데요. 이상하게 비행기 안에서부터 조금 설레는 감정이 밀려오더라고요. 언니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나라라서일까요? 그리고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공항의 모습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러시아 공항에선요. 다들 바쁘고 피곤한 얼굴로 지나가고 직원들조차 무뚝뚝하게 여권 하고 말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선 직원들이 먼저 웃으며 인사하고 심지어 제가 어눌한 영어로 말해도 천천히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때 느꼈죠. 와,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남을 배려하는구나. 그리고 공항 내부를 지나면서 보이는 깔끔한 안내판, 최첨단 로봇, 어디를 가도 먼지 하나 없는 청결함, 이런 것도 너무 놀라웠어요. 특히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러시아에선 공항 화장실 들어가면 숨 참고 나오는 게 기본인데 한국은 호텔 화장실 같았어요. 거기서부터 이미 여긴 뭔가 다른 나라다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리고 출구로 나오자마자 보인 언니의 예비 남편과 그 친구 민수 씨. 둘 다 영화에서 보던 한국 드라마 남주 같은 분위기였어요. 깔끔한 셔츠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따뜻한 미소. 언니의 예비 신랑이 저를 반갑게 맞으며 나디아 씨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 살짝 당황했어요. 왜냐면 러시아 남자들은 절대 그렇게 부드럽게 다정하게 가족의 친구에게 말하지 않거든요. 보통 응, 안녕 하고 말면 끝이에요. 근데 그 한국 남자의 배려 넘치는 인사의 순간 멈칫한 저. 그리고 진짜 놀라운 장면이 있었어요. 바로 언니의 예비 신랑 친구 민수 씨가 제 캐리어를 아무 말도 없이 번쩍 들어준 거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한국에선 당연한 일일 수 있어도 러시아에선 절대 없어요. 짐은 각자 드는 게 기본이고 여자가 힘들어도 도와주는 건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배려해주는 모습이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사실 그때부터 민수 씨가 조금씩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다정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하지? 머릿속에 계속 맴돌던 질문. 게다가 차로 이동하는 내내 도로의 질서, 운전 매너, 깨끗한 길거리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러시아에선 도로 위에서 빵빵대는 소리가 기본이고 운전자들끼리 싸우는 거 흔한데 여기는 차선도 잘 지키고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멈춰주는 거 정말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언니가 차 안에서 살짝 웃으면서 저한테 말했죠. 어때? 나디아? 한국 오니까 어때? 그때는 그냥 응, 괜찮네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와, 대체 여긴 뭐야? 완전 다른 세상이네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아주 크게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그 배려심 깊은 남자 민수 씨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차 안에서 민수 씨는 조용히 하지만 은근히 신경 써주는 모습이었어요. 언니와 형부가 앞에서 웃고 떠드는 동안 민수 씨는 제 옆자리에서 한국 오시는 길 힘드셨죠?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그 목소리가 정말 이상했어요. 낯설지만 뭔가 따뜻하고 나를 생각해주는 느낌. 그래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조금 피곤했어요. 근데 한국 공항이 너무 깨끗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민수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아, 맞아요.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공항이에요. 원래 한국은 공공장소가 다 깔끔해요. 특히 화장실이요. 그 말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진짜 공공장소가 깨끗하다고?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민수 씨가 저의 그런 놀란 표정을 보더니 덧붙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남한테 불편 안 주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래서 공공장소도 다 같이 깨끗하게 쓰려고 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어요. 러시아에서는 보통 이기적인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공공장소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민수 씨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보이는 거 한강이에요. 순간 저는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봤어요. 한강?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 한강? 저는 감탄하며 말했죠. 와, 진짜 예쁘다. 민수 씨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웃었어요. 나디아 씨, 원하면 나중에 같이 가요. 한강 야경은 정말 멋있거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한번 쿵 하고 울렸어요. 같이 가자고? 나한테 괜히 얼굴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차가 호텔 앞에 도착할 때까지 민수 씨는 계속 조용히 하지만 다정하게 저를 챙겼어요. 짐은 제가 들어드릴게요. 내일 언니 결혼식이니까 피곤할 텐데 일찍 쉬세요. 러시아 남자라면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처음 보는 여자한테 이렇게 다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민수 씨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아니,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마음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민수 씨와의 첫 만남이 끝나고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좀 이상한가? 왜 처음 본 사람한테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지?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진짜 사랑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렇게 언니들의 마음을 훔쳤는지 나도 곧 알게 될 거라는 걸. 호텔 방에 짐을 풀고 나니까 갑자기 밀려오는 피로에 그대로 침대에 쓰러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언니에게서 카톡이 도착했죠. 나디아, 피곤하지? 근데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밥 먹자. 민수 씨도 같이 가기로 했어.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괜히 심장이 철렁했어요. 또 민수 씨? 아니, 뭐야? 나 왜 긴장하지? 분명 처음에는 그냥 결혼식만 보고 돌아가겠다고 마음먹었던 나디아. 그런데 민수 씨를 다시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모르게 거절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결국 응, 좋아 라고 답장했어요. 나도 모르게 웃으면서요. 조금 뒤 언니와 형부가 호텔 앞으로 차를 몰고 왔고 그 옆에는 역시 민수 씨가 앉아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민수 씨가 또 다정하게 문을 열어주며 말했죠. 나디아 씨, 좀 쉬셨어요? 많이 피곤하시죠? 그 순간 또 심장이 쿵. 네. 근데 이제 좀 괜찮아요. 어색하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차 안에서는 언니와 형부가 농담하면서 분위기를 풀었지만 저는 민수 씨가 신경 쓰여서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민수 씨가 조용히 말을 걸었죠. 나디아 씨,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혹시 매운 거 괜찮으세요?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한번 도전해 볼까요? 농담처럼 말했는데 민수 씨가 웃으면서 그러면 너무 맵지 않은 걸로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은 한국의 맛있는 음식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 말에 또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왜 이렇게 신경 써주지? 그냥 언니 친구인데. 도착한 식당은 전통 한식당이었어요. 나무로 된 인테리어에 은은한 불빛,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까지 마치 드라마 속 장면 같았어요. 와, 진짜 예쁘다.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그때 민수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디아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 여기로 왔어요. 어떻게 내가 좋아할 걸 알았지? 그 순간 또 심장이 쿵. 자리에 앉자마자 나오는 수많은 반찬들. 김치, 나물, 잡채, 계란찜, 파전까지. 이거 다 뭐예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놀란 저를 보며 언니가 웃었어요. 한국에선 기본이야. 먹어봐. 다 맛있어. 민수 씨가 옆에서 덧붙였죠. 그리고 다 리필도 돼요.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하면 돼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메인 요리 하나 나오면 끝인데 한국은 가족, 친구끼리 나눠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또 따뜻해졌어요. 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다정한 거구나. 그리고 드디어 나온 된장찌개.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민수 씨가 웃으며 권했어요. 한 입 먹자마자 이거 생각보다 맛있어요. 고소하고 따뜻해요. 그쵸? 몸도 따뜻해지고 건강에도 좋아요. 그렇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나온 불고기. 이건 뭐예요? 한국 대표 고기 요리죠. 다들 이거 먹고 한국에 반하거든요. 한 입 먹고 감탄했어요. 왜 이렇게 부드럽고 달콤해요? 나디아 씨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민수 씨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자꾸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 저녁이 끝날 때쯤 언니가 장난스럽게 말했죠. 나디야, 한국 남자 어때? 형부랑 민수 씨 같은 스타일? 순간 당황해서 웃었지만 민수 씨가 저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을 때 마음이 또 흔들렸어요. 형부가 웃으면서 한국 남자 원래 다 민수처럼 젠틀해요. 라고 말하자 민수 씨가 살짝 머쓱하게 웃었지만 그 모습마저 멋져 보였어요. 진짜 한국 남자들은 이렇게 다정한가? 아니면 민수 씨만 이런가? 그렇게 저녁이 끝나고 나오는데 언니와 형부가 말했어요. 우리 결혼식 준비하러 먼저 갈게. 민수 씨가 나디아 데려다 주면 되겠다. 순간 긴장했지만 민수 씨가 따뜻하게 말했죠. 나디아 씨 조금만 더 걸을까요? 아직 시간이 이른데. 저도 모르게 네, 좋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민수 씨와 단둘이 걷게 된 그 순간 솔직히 마음이 많이 떨렸어요. 괜찮을까? 너무 어색한 거 아닐까? 하지만 민수 씨는 정말 자연스럽게 저를 이끌었어요. 나디아 씨, 혹시 한옥마을 가보셨어요? 아니요. 이름만 들어봤어요. 그럼 지금 가봐요. 밤에 보면 더 예뻐요. 민수 씨는 그렇게 말하며 다정하게 길을 안내해줬어요. 걷는 동안 한국의 거리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골목, 은은한 가로등 불빛, 나무로 된 전통 한옥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러시아와는 정말 다른 분위기였어요. 와, 여기 진짜 예쁘네요. 영화 속 같아요. 저도 모르게 감탄하자 민수 씨가 웃었어요. 나디아 씨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왜 자꾸 내가 좋아할 걸 아는 거야? 그 순간 또 심장이 두근거렸죠. 걷다 보니 민수 씨가 작은 기념품 가게 앞에 멈췄어요. 여기 들어가 볼래요? 예쁜 것들 많아요. 좋아요. 가게 안에는 한국 전통 소품들이 가득했어요. 자개 거울, 한지로 만든 부채, 작은 인형들. 하나하나 정말 신기했어요. 그러다 저는 작은 자개 거울 앞에 멈췄어요. 이거 너무 예쁘다. 혼잣말처럼 말했는데 민수 씨가 옆에 와서 보더니 나디아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쿵. 저요? 왜요? 민수 씨가 조용히 웃으며 나디아 씨가 한국에 온 기념으로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바로 계산대로 가서 결제를 해버렸어요. 아니에요. 제가 사려고 한 건데. 저는 당황했지만 민수 씨는 오늘 가이드비로 생각하세요. 라고 웃었어요. 그 다정한 모습에 괜히 얼굴이 붉어졌어요. 감사해요. 민수 씨. 민수 씨가 살짝 웃으며 나디아 씨가 웃으니까 저도 기분 좋아요. 가게를 나서서 다시 걷기 시작했는데 밤 공기마저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천천히 걷다 민수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나디아 씨, 한국은 어때요? 첫인상. 너무 좋아요.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너무 다정하고 따뜻한 나라 같아요. 그래요? 다행이다. 민수 씨가 안도하는 듯 웃었어요. 사실 처음엔 그냥 언니 결혼식 때문에 왔는데 지금은 말을 다 잊지 못했어요. 왜냐면 스스로도 놀랐거든요. 지금은 한국에 더 있고 싶다는 생각까지 드니까. 민수 씨가 조용히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어요. 혹시 조금 더 한국에 머물 수 있어요? 그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마 결혼식 끝나고 곧 돌아가야 할 거예요. 그렇구나. 민수 씨가 잠시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그러면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제가 나디아 씨한테 한국의 좋은 곳 다 보여드릴게요. 그 다정한 말에 또 심장이 두근. 정말요? 네. 약속. 그렇게 두 사람의 약속이 만들어진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한옥마을의 밤 풍경이 두 사람의 마음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민수 씨, 한국 남자들은 원래 이렇게 배려하는 거 맞아요? 민수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더 그래요. 그 순간 심장이 또다시 쿵. 다음날 아침 호텔 방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보낸 사람은 민수 씨. 나디아 씨,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혹시 점심 후에 한강 같이 가실래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한강? 어젯밤에 잠깐 본 그 한강?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 장소를 나도 가는 거야. 망설일 것도 없이 바로 답장했어요. 좋아요. 저도 한강 가보고 싶었어요. 민수 씨의 답장은 바로 왔죠. 좋아요. 12시에 호텔 앞으로 갈게요. 따뜻하게 입고 나오세요. 그 마지막 문장. 따뜻하게 입고 나오세요. 왜 이렇게 다정하게 느껴졌을까요? 괜히 웃음이 나왔어요. 오전 내내 옷장을 열었다 닫았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너무 꾸미면 어색할까봐. 너무 편하게 입으면 신경 안 쓴 것 같고. 결국 심플한 코트에 밝은 머플러.
그리고 살짝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모습으로 나갔어요. 호텔 앞에는 이미 민수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한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는 민수 씨. 그 순간 정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이렇게 보기만 해도 설레지? 안녕하세요. 나디아 씨, 오늘 날씨 괜찮죠? 네. 생각보다 따뜻해요. 그래도 한강바람이 차가우니까 이거요. 민수 씨가 손에 들고 있던 따뜻한 호떡과 붕어빵이 담긴 종이봉투를 내밀었어요. 오면서 사왔어요. 나디아 씨가 분명 좋아할 것 같아서. 그 말에 또 가슴이 뜨끔. 어떻게 내가 좋아할 걸 자꾸 아는 거지? 감사해요. 진짜 맛있겠다. 봉투를 받아들고 웃었어요. 민수 씨도 기분 좋은 듯 따라 웃었죠. 한강으로 가는 길. 민수 씨는 계속 제가 걷기 편하게 차 쪽으로 바짝 붙어서 걷고 횡단보도에서는 살짝 제 팔을 잡아주는 배려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한강. 드라마에서 보던 두 곳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 멀리 보이는 서울의 빌딩들, 그리고 강을 따라 걷는 사람들. 와, 여기 진짜 예뻐요. 민수 씨가 제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그쵸? 나디아 씨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또다시 심장이 쿵. 왜 이렇게 자꾸 내 맘을 알아주는 거지? 강가에 앉아서 호떡을 먹는데 민수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나디아 씨, 한국 오기 전에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질문에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언니들이 좋아하는 나라? K-팝, 드라마, 그런 거? 근데 와보니까 너무 따뜻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진짜 좋은 나라 같아요. 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 배려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 말에 마음이 찡했어요. 러시아에서는 항상 혼자였던 나. 여기서는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느낌. 그게 너무 다르게 느껴졌어요. 민수 씨가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을 이었어요. 나디아 씨, 한국에 좀 더 있으면 안 돼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왜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웃었어요. 그냥 나디아 씨랑 더 오래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그 말에 정말로 마음이 흔들렸어요. 나도 그래요. 나도 민수 씨랑 더 있고 싶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는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했어요. 민수 씨가 갑자기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나디아 씨 선물이에요. 어제 본 자개 거울. 왜요? 그거 어제 사줬잖아요. 이건 조금 더 특별한 거예요. 나디아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봉투 안에는 나비 모양의 자개 브로치가 있었어요. 빛에 반짝이는 그 아름다운 브로치를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어요. 왜 이렇게 잘해줘요, 민수 씨. 민수 씨가 조용히 웃으며 그냥 나디아 씨가 웃는 모습 보고 싶어서요. 그 말에 정말로 나 이 사람 좋아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민수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디아 씨, 혹시 오늘 저녁에도 시간 괜찮으면 같이 밥 먹어요. 저도 모르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좋아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한옥으로 꾸며진 전통 식당에 조용한 음악, 따뜻한 조명. 와, 여긴 또 뭐야? 영화 세트장 같아.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민수 씨가 웃으며 나디아 씨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또 그 말, 왜 이렇게 심장이 계속 뛰는지 모르겠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테이블 가득 고급 한식 반찬들이 하나둘씩 올라왔어요. 불고기, 갈비찜, 잡채, 전, 그리고 뜨끈한 전복죽까지. 이거 너무 많아요. 괜찮아요. 나디아 씨 오늘 특별한 손님이니까요. 그렇게 즐겁게 식사를 시작했죠. 근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어요. 전복죽을 먹던 도중 갑자기 입 안에서 뭔가 딱딱한 게 느껴졌어요. 순간 이가 아픈 느낌과 함께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수 씨가 바로 놀라며 나디아 씨, 왜요? 괜찮아요? 입 안을 조심스레 만져보니 러시아에서 오래전에 했던 임플란트가 빠진 거였어요. 정말 창피하고 당황스럽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떡하지? 이걸 뭐라고 설명하지? 민수 씨가 걱정스럽게 다가와 혹시 어디 다쳤어요? 많이 아파요? 조심스럽게 묻는 모습에 그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니, 괜찮은데. 이게 민수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말했어요. 천천히 말해요. 괜찮아요. 임플란트가 빠졌어요. 러시아에서 오래전에 한 건데. 말하면서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숙였는데 민수 씨가 바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나디아 씨, 당장 병원 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요? 근데 여긴 낯선 곳이고 저 혼자 어떻게. 그 말을 하기도 전에 민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디아 씨 혼자 아니에요. 저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정말 울컥했어요. 나 혼자가 아니라고? 러시아에선 이런 일 있으면 늘 혼자였는데. 민수 씨는 바로 식당 직원에게 죄송한데 상황이 생겨서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정중하게 말하고 제 짐까지 챙겨서 부축해줬어요. 그리고 차로 바로 근처 치과로 이동. 가는 동안도 민수 씨는 계속 괜찮아요. 나디아 씨, 걱정하지 말아요. 한국 병원 정말 빠르고 친절하니까 라고 다정하게 위로해줬어요. 도착한 치과는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한 곳. 러시아 병원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최신식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민수 씨가 접수를 도와주고 통역까지 해주면서 나디아 씨, 걱정 말고 진료만 잘 받아요. 나 여기 있을게요. 라고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너무 친절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해결될 거예요. 라고 말해줘서 조금 안심했어요. 그리고 진료 후 다행히 금방 임시로 수리를 마치고 나왔을 때 민수 씨가 가장 먼저 달려와서 괜찮아요? 안 아파요? 라고 물었어요. 그 다정함에 결국 저도 모르게 민수 씨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왜 이렇게 잘해줘요? 민수 씨, 나 그냥 언니 친구일 뿐인데. 민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디아 씨, 그냥 언니 친구라고 생각 안 했어요. 정말요? 네, 처음부터 계속. 나디아 씨가 특별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수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디아 씨, 한국에 있는 동안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요. 내가 옆에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도 확실해졌어요. 아, 나도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구나. 그리고 민수 씨가 아니면 안 될 거라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치과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 정말 긴장이 풀려서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어요. 그걸 본 민수 씨가 바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많이 긴장했죠? 고생했어요, 나디아 씨. 그 말 한마디에 그제야 쏟아지려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야? 왜 이렇게 괜찮다고 해주는 거야? 민수 씨는 제가 울음을 터뜨리자 더 단단히 감싸 안으며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울고 싶으면 울어요. 나 여기 있으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한국 남자들의 따뜻한 배려가 어떤 건지 제대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만약 러시아였으면 혼자 병원까지 가야 했을 거고 접수도 힘들었을 거고 이렇게 누가 옆에 있어주지도 않았을 거야. 치과 안에서 민수 씨는 저 대신 모든 걸 처리해줬어요. 접수부터 진료비 계산까지. 제가 민수 씨, 진료비 제가 낼게요. 라고 말했지만 민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나디아 씨는 손님인데 내가 당연히 해야죠. 한국에 있는 동안은 내가 책임질게요. 그 말에 또다시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진료를 마치고 나오면서 민수 씨가 치과 선생님과 나누던 대화도 너무 인상 깊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나디아 씨가 다시 오게 되면 미리 예약 잡아드릴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언제든 연락 주세요. 외국인 환자분도 많이 오세요. 걱정 마세요. 그 친절한 의사 선생님의 말까지 들으면서 와, 한국 의료 시스템 진짜 다르구나. 이런 따뜻함, 이런 배려. 러시아에선 상상도 못하는 일이야. 그리고 민수 씨가 나와서 말했어요. 혹시 아픈 데 있으면 바로 말해요. 그리고 오늘은 푹 쉬자고요. 나디아 씨한테는 아무 일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솔직히 그 순간 이 사람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 라고 느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민수 씨는 계속 저를 바라보며 괜찮아요? 혹시 아픈 데 있으면 바로 말해요. 내일 또 병원 가도 되고요. 시간 상관없어요. 나디아 씨가 편하면 돼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민수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수 씨, 고마워요. 러시아에선 이런 일 있으면 늘 혼자였어요. 누가 도와주지도 않았고 항상 혼자 해결했어야 했어요. 민수 씨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디아 씨, 앞으로는 혼자 안 해도 돼요. 내가 있을 거예요. 정말요? 저도 모르게 조용히 물었어요. 민수 씨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디아 씨가 힘든 모습 보니까 나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나도 이 사람 좋아하는 거 맞아. 그리고 이런 따뜻한 사람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호텔 도착 후 민수 씨가 마지막까지 저를 방까지 데려다주며 말했어요. 나디아 씨,
이제 정말 괜찮아요? 오늘 많이 힘들었죠.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덕분에 괜찮아졌어요. 민수 씨 아니었으면 저 혼자 어쩔 뻔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너무 무거웠어요. 이틀 뒤면 러시아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민수 씨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멈춰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민수 씨도 제 마음을 느낀 걸까요? 조금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나디아 씨, 러시아로 돌아가는 건 언제예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틀 뒤요.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민수 씨는 한참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나디아 씨, 내일 하루만 나랑 같이 있어줄 수 있어요? 나디아 씨가 떠나기 전에 꼭 보여주고 싶은 한국이 있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지만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좋아요. 내일은 민수 씨랑 함께 할게요. 호텔로 돌아와 혼자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이 민수 씨와 함께하는 마지막 하루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더 특별하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하루를 만들자. 다음날 민수 씨가 환하게 웃으며 호텔 앞에 서 있었어요. 나디아 씨, 오늘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에요. 처음으로 간 곳은 서울 시내의 멋진 고급 카페. 넓은 통유리에 햇살이 쏟아지고 조용하고 따뜻한 공간. 자리에 앉자 민수 씨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여기 와이파이 있어요. 가족이랑 편하게 연락하세요. 여기서도요? 민수 씨, 한국 정말 대단해요. 러시아에선 이런 카페에서 와이파이 잘 안 되거든요. 민수 씨가 웃으며 한국은 전국 어디서나 5G 다 터지고 지하철에서도 영화 한 편 바로 볼 수 있어요. 세계 1위 인터넷 속도라 외국 친구들이 항상 놀라죠.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런 편안한 나라에서 민수 씨랑 함께 소소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민수 씨가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나디아 씨랑 여기서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 순간 따뜻한 커피보다 더 따뜻한 감정이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다음으로 민수 씨가 데려간 곳은 서울타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서울 시내가 붉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어요. 민수 씨, 이런 풍경 처음이에요. 정말 멋지다. 나디아 씨가 있어서 오늘은 더 멋진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이렇게 밤이 되어도 괜찮아요? 러시아에선 밤에 밖에 있으면 무서워서. 민수 씨가 다정하게 웃으며 한국은 여자가 혼자 새벽에도 걸을 수 있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죠. 진짜요? 민수 씨랑 이런 안전한 나라에서 매일 밤 산책하며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민수 씨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나도 그런 날이 오길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 씨가 준비한 자물쇠를 꺼냈어요. 여기선 모두 약속을 해요. 우리도 하나 할까요? 응. 다시 만날 때까지 서로 잊지 않기. 그렇게 자물쇠를 걸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어요. 해가 지고 마지막으로 민수 씨가 데려간 곳은 청계천. 여기가 서울 맞아요? 이렇게 깨끗한 강이 도심에 있을 수가. 민수 씨가 자랑스럽게 청계천은 매일 관리돼요. 한국은 세금으로 이런 곳도 세계 최고로 유지하죠. 누구나 공짜로 쉬고 걸을 수 있는 나라예요. 러시아에선 상상도 못해요. 정말 살고 싶은 나라네요. 걷다가 민수 씨가 떡을 사는데 할머니가 저를 보며 멀리서 왔다며? 이거 덤으로 더 가져가 한국은 정 있는 나라니까. 정말 이렇게 따뜻한 나라 처음이에요. 민수 씨가 부드럽게 웃으며 한국은 원래 그래요. 나디아 씨가 여기 살면 절대 외롭지 않을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민수 씨, 이렇게 따뜻한 나라에서 민수 씨랑 함께 살 수 있다면 좋겠어요. 민수 씨가 갑자기 멈춰서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나디아 씨, 오늘이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요. 내일 나디아 씨를 떠나보내는 게 두려워요. 저도 고개를 숙이며 민수 씨, 저도요. 민수 씨 없는 한국은 상상할 수 없어요. 민수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 약속해요. 이대로 끝내지 말아요. 나디아 씨가 다시 올 때까지 나 매일 기다릴게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응, 민수 씨, 나도 돌아올게요. 민수 씨 옆으로 서울의 야경과 청계천의 조명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이별이 아닌 미래를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했던 하루가 지나고 드디어 한국을 떠나는 날이 밝았어요. 호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하루 종일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정말 가야 하는구나. 민수 씨와의 시간도 한국에서의 모든 추억도 두고 캐리어를 닫으며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길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호텔 로비로 내려가니 민수 씨가 벌써 나와 있었어요. 항상 따뜻하게 웃던 민수 씨였지만
오늘은 어쩐지 그 미소가 아프게 느껴졌어요. 나디아 씨, 짧게 부르는 목소리에도 담긴 감정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웃으려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감출 수 없었어요. 민수 씨가 조용히 제 캐리어를 들어주며 말했어요. 생각보다 가볍네요. 나디아 씨, 진짜 가는 거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져서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응, 이제 정말 가야 할 시간이야. 차 안은 조용했어요. 둘 다 창밖만 바라보며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어요. 잠시 후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나디아 씨, 나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이렇게 갑자기 가는 거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간신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나도요, 민수 씨. 여기 더 있고 싶고 무엇보다 민수 씨랑 이렇게 헤어지는 게 싫어요. 민수 씨가 핸들을 꼭 쥐며 눈을 감았다 뜨더니 말했어요. 나디아 씨, 한국에서 함께한 시간, 나에겐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 말에 저도 결국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 씨, 저도요. 민수 씨랑 있었던 모든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어요. 공항에 도착하니 둘째 언니와 형부, 첫째 언니와 형부까지 모두 나와 있었어요. 가족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둘째 언니가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나디아, 이제 진짜 가는 거야? 언니도 너무 아쉽다 진짜. 형부도 제 어깨를 토닥이며 그래도 언제든 다시 와. 여기 내 가족이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민수 씨뿐 아니라 이 사람들도 이젠 내 가족인데 첫째 언니도 와서 저를 안아주며 나디아, 한국 언제든 돌아와. 우리가 여기 있을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응. 언니, 목소리가 떨렸지만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언니들과 형부가 저희 둘만의 시간을 주려고 잠시 자리를 비켜줬어요. 그제야 민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나디아 씨, 우리 이렇게 끝내지 말아요. 나 정말 진심이에요. 나디아 씨가 다시 오면 그땐 절대 안 놓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민수 씨, 나도 약속할게요. 꼭 다시 올 거예요. 민수 씨 곁으로 돌아올게요. 민수 씨가 떨리는 손으로 제 뺨에 닿은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기다릴게요. 매일매일 나디아 씨만 기다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민수 씨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나디아 씨 부디 건강히 잘 지내요. 그리고 매일 나한테 연락해줘요. 저도 민수 씨를 꼭 안아주며 응, 민수 씨. 매일 연락할 거예요. 그리고 꼭 다시 올게요. 민수 씨 품이 너무 따뜻해서 쉽게 떨어질 수 없었어요. 하지만 결국 아쉬운 마음으로 민수 씨 손을 놓고 출국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뒤돌아보니 민수 씨와 언니들이 모두 손을 흔들며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슬픔이 밀려왔어요. 민수 씨, 나 금방 다시 올게요. 그리고 한국 당신도 나의 두 번째 가족이에요. 그렇게 저는 민수 씨와 그리고 한국이라는 따뜻한 나라와 약속했어요. 반드시 다시 올게요. 한국을 떠난 지 어느덧 일주일. 러시아로 돌아온 저는 여전히 민수 씨의 따뜻한 미소와 손길을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낯선 방, 낯선 거리, 모든 게 익숙했던 공간인데 이상하게 이젠 나도 모르게 한국이 그리운 날들. 하루하루가 민수 씨와 함께 있던 한국에서의 시간과 비교되었어요. 길거리를 걷다가도, 카페에 앉아도, 버스를 타도, 한국에서는 민수 씨라면 이럴 때 어느새 저도 모르게 한국과 민수 씨의 빈자리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밤이면 늘 민수 씨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나디아 씨, 오늘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 민수 씨가 화면 너머로 다정하게 웃었어요. 민수 씨, 나도요. 하루 종일 민수 씨 생각만 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민수 씨는 조용히 웃으며 우리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나도 몰라요. 근데 민수 씨, 한국에 있는 모든 게 이제는 다 그리워요. 지하철 타고도, 카페 가서도 그냥 민수 씨와 함께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그리워요. 민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요, 나디아 씨. 한국에선 매일 나디아 씨 생각뿐이에요. 같이 갔던 청계천, 서울타워, 그 카페,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나디아 씨가 자꾸 떠올라서 괜히 멈춰 서게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어요. 러시아의 거리에서 문득 한국 생각에 멍하니 서 있을 때도 많았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거리도 깨끗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따뜻하게 말 걸어주던데 지하철 안에서 고장난 와이파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면 지금 바로 민수 씨랑 영상통화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다 결국 민수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수 씨, 한국 너무 그리워요. 잠시 후 온 민수 씨의 답장. 나디아 씨, 나도요. 나도 매일 나디아 씨 생각에 한국이 더 외로워요. 우리 같이 있었을 때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민수 씨는 혼자 청계천을 걸으며 제게 사진을 보내왔어요. 청계천이 여전히 깨끗해요. 나디아 씨가 함께 걸었던 그 자리. 오늘은 나 혼자 걸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민수 씨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와 함께 마셨던 커피 자리를 찍어 보내주었어요. 여기 우리 앉았던 자리. 이제 혼자 와도 자꾸 나디아 씨 생각나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민수 씨가 있는 그곳,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붙잡고 있구나. 그리고 계속되는 대화. 민수 씨, 나 다시 한국 가면 그때도 이렇게 기다려줄 거죠? 그럼요. 나디아 씨, 내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매일 나디아 씨만 기다리고 있어요. 민수 씨, 그때는 나 진짜 민수 씨랑 한국에서 함께 살고 싶어요. 이제 한국이 나한테는 두 번째 고향 같아요. 민수 씨가 있으니까. 나디아 씨, 나도요.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에서 함께 살 그날. 그날 밤 나의 다짐. 러시아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민수 씨와의 약속. 절대 잊지 말자. 반드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번에는 민수 씨 옆에서 평생 함께하자. 러시아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나도 한국에서의 기억이 매일같이 떠올랐어요. 민수 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웃기도 했지만 화면 너머로 보이는 민수 씨의 따뜻한 미소를 볼 때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거리가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민수 씨와의 영상통화. 민수 씨, 오늘은 뭐 했어요? 회사 끝나고 혼자 또 청계천 다녀왔어요. 나디아 씨랑 걸었던 그 길. 민수 씨가 보내준 사진 속 청계천은 여전히 아름답고 깨끗했어요. 하지만 사진을 보는 순간 그 길 위에서 함께 웃던 민수 씨와 나의 모습이 아른거렸어요. 민수 씨, 나도 그 길 걷고 싶어요. 민수 씨랑 같이 한국에서. 민수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요, 나디아 씨. 나디아 씨 없는 한국은 너무 허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어요. 민수 씨, 나 한국으로 돌아갈래요. 민수 씨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나디아 씨 진심이에요? 응. 민수 씨 없는 러시아는 너무 외로워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워요. 민수 씨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나디아 씨, 나도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정말요? 오면 우리 결혼해요. 그 말에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응, 민수 씨. 이번엔 진짜 민수 씨랑 함께 있을래요. 그 결심을 하고 나서 한국에 있는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 한국으로 다시 가려고. 둘째 언니가 깜짝 놀라면서도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나디아, 그게 잘한 결정일 거야. 민수 씨만큼 널 행복하게 해줄 사람 없잖아. 첫째 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맞아. 나디아, 한국 오면 언니들이랑 민수 씨가 항상 곁에 있을 거야. 절대 외롭지 않을 거야. 그러다 둘째 언니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우리 세 자매 다 한국 남자랑 결혼이네? 그러게 세 자매가 다 한국에서 새 삶을 찾다니. 모두가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진심 어린 응원이 담겨 있었어요. 응. 언니 고마워. 한국행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민수 씨, 나 갑니다. 이번엔 당신 옆으로,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언니들 곁으로. 한국 이제는 나의 두 번째 고향. 비행기에서 내리고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마치 처음 한국에 왔을 때처럼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때는 언니의 결혼식 때문에 왔지만 이번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새로운 삶을 위해 오는 길. 멀리서 꽃다발을 든 두 언니와 형부들이 먼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손을 흔드는 민수 씨. 나디아, 둘째 언니가 먼저 달려와 저를 꽉 안아줬어요. 잘 왔어. 나디아, 기다렸어, 정말. 첫째 언니도 저를 안으며 웃었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 세 자매 다 한국에 모였네. 형부들도 따뜻하게 웃으며 한국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진짜 여기가 내 가족이 있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민수 씨가 조용히 제 앞으로 걸어와 저를 꼭 안아줬어요. 나디아 씨 정말 왔네요. 이제 절대 떨어지지 말아요. 응, 민수 씨. 이제 나 한국에서 당신이랑 함께 할 거야. 민수 씨가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나디아 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도 있고 가족도 있고 여기가 나디아 씨의 집이에요. 그날 저녁
언니 집에서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나디야, 한국 오느라 힘들었지?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다 같이 도와줄게. 민수 씨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 나디아 씨 곁에는 항상 내가 있을 거예요. 둘째 언니가 웃으며 결혼 준비는 우리가 도와줄게. 세 자매 다 한국 남자랑 결혼하는 거니까 스페셜하게. 그 말에 모두가 웃었고 제 가슴엔 따뜻한 무언가가 가득 차올랐어요. 민수 씨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나디아 씨, 이번엔 정말 당신과 평생 함께 할 거예요. 우리 행복한 가정 만들어요. 응, 민수 씨. 이제 한국은 내 집이고 민수 씨가 내 가족이에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던 그날 거울 앞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제 모습이 아직도 꿈만 같았어요. 정말 내가 한국에서 민수 씨와 결혼하는구나. 둘째 언니가 다가와 제 머리를 정성스럽게 만져주며 웃었어요. 우리 막내가 진짜 결혼하네. 첫째 언니도 살짝 웃으며 그러게 우리 셋 다 한국에서 정착할 줄 누가 알았겠어. 저는 웃으면서도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나도 믿기지 않아. 근데 이제 정말 한국이 내 집 같아. 둘째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맞아, 나디야. 이제 여기 우리 가족 다 있으니까. 넌 혼자가 아니야. 그 따뜻한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민수 씨랑도 언니들이랑도 함께니까 괜찮아. 결혼식장 문이 열리고 먼저 나를 바라보는 민수 씨의 눈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흐르듯 맺혀 있었어요. 민수 씨는 전통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며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눈앞에는 민수 씨만 보였어요. 서로의 손을 맞잡는 순간 민수 씨가 속삭였어요. 나디아 씨, 오늘부터 우리 함께해요. 절대 놓지 않을게요. 저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민수 씨, 나도 당신 옆에 있을 거예요. 결혼식이 끝난 뒤 언니들과 형부들이 다가와 저를 안아주었어요. 둘째 언니가 웃으면서 이제 민수 씨도 우리 가족이네. 첫째 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장난스럽게 이렇게 되면 세 자매 다 한국 남자랑 결혼한 거니까 우리 한국 가족 완성이다. 형부들도 웃으며 이제 명절 때 다 같이 모이겠네요. 우리 세 가족 진심으로 환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 씨가 쑥스럽게 웃으며 제 손을 더 꼭 잡았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에요. 나디아 씨.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져서 저도 모르게 웃으며 말했어요. 응, 민수 씨. 이제 우리 가족이야. 결혼식이 끝난 후 민수 씨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가는 길.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디아 씨, 오늘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여기서 나디아 씨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내가 평생 지켜줄게요. 저도 민수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응, 민수 씨 덕분에 한국이 진짜 집 같아졌어. 이제 한국이 나의 두 번째 고향이야. 민수 씨가 웃으며 그리고 나디아 씨는 내 첫 번째이자 마지막 사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민수 씨. 나도 민수 씨 덕분에 매일 행복할 거예요. 한국, 처음엔 언니들의 이야기로만 듣던 낯선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사랑을 찾았고 가족을 만났고 삶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남자들의 따뜻함과 책임감, 진심 어린 배려가 없었다면 우리 세 자매 모두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가 한국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단지 아름다운 풍경이나 맛있는 음식 때문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끝까지 지켜주는 한국 남자들의 진심,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이제 한국은 우리 세 자매 모두에게 사랑과 가족을 준 두 번째 고향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진짜 사랑을 찾고 싶으신가요? 저처럼 한국이라는 따뜻한 나라에서 그리고 따뜻한 한국 남자와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특별한 한국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K감동 유산이었습니다.